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나트랑이 새로 생긴 그란멜리아를 다녀왔습니다. 리조트 자체는 23년도 7월에 오픈했고 최근에 여기가 히스페니아라는 레스토랑이 오픈해서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멜리아라는 브랜드는 다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워낙 글로벌 호텔 체인이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알고 있으셨나요?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멜리아는 스페인 브랜드래요. 베트남 나트랑에 원래 터줏대감 같은 멜리아가 하나 있죠. 멜리아 빈펄 깜란 비치 리조트라는 곳인데 여기가 공항에서도 가깝고 무엇보다 여기 투베드룸 빌라가 3, 4인 가족이 딱 놀기 좋아가지고 한국인 여행자가 꾸준히 찾았던 곳이에요. 그럼 이 그란멜리아는 뭐냐? 이 스페인에서 시작된 멜리아 호텔 브랜드 계열 중에서 가장 최상위 브랜드가 그란멜리아입니다. 제가 다녀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다낭 하면은 인터컨 페닌슐라, 북극 하면은 리젠트, 그리고 나트랑 하면은 여기 그란멜리아가 가장 최상위 선택지다. 공항에서 그란멜리아까지 생각보다 좀 걸리더라고요. 대략 한 4, 50분 정도 차 타고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나트랑 자체가 공항이랑 시내랑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 시내에서는 사실 한 10분, 1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란멜리아 룸 타입이 제가 다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가장 작은 딜럭스 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보면 특가로 한 25만원 정도부터 떠 있는 것 같고, 이제 원베드룸 풀빌라 같은 경우는 45만원 정도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전 또 바다 앞에 있는 방은 100만원이 또 넘어가고, 그나마 이제 해변 앞쪽에 있는 방이 거의 한 4, 50만원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남아 리조트 가격이 시기에 따라서 가격 업다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가격 정보는 공홈이나 여행사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방은 비치프론트 원베드룸 스윗 풀빌라였습니다. 참고로 나트랑 그란멜리아가 동남아시아 최초의 그란멜리아거든요. 얼마나 공들여서 오픈했겠어요. 방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우선 훨씬 큽니다. 나트랑 그란멜리아는 객실이 272개가 있는데 여기 타입이 20개나 있어요. 그 중에 풀빌라 객실 타입이 14개가 됩니다. 결국 침실이 하나냐 여러 개냐 또 바다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차이기는 한데 대략적인 인테리어나 방 구성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이 방에서 제일 좋았던 건 세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에어컨 소리가 유독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제 방만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리조트에서 잘 때 에어컨 웅웅거리는 소리를 진짜 못 참아서 더워도 끄고 자는 편이거든요. 여기는 신상인 것도 신상인데 에어컨 자체에서 소리가 굉장히 적게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기 어메니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건지, 저는 사실 이 어메니티 브랜드를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근데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좀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카너 바르셀로나라는 브랜드였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향수로 유명하더라고요. 보보라고 쓰여 있어서 저는 이게 제품명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 브랜드의 향기 종류더라고요. 약간 상큼하게 시트러스 계열인데 좀 머스키하게 끝나요. 그러다가 뒤에 꽃향기가 살짝 나는 느낌? 립밤이랑 핸드크림 작은 거를 어메니티로 매일 넣어주거든요. 이거는 가방에 따로 챙겨두세요. 없어져야 계속 리필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도 이 제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풀빌라 수영장이 진짜 크더라고요. 보통 이제 풀빌라 수영장이라고 하면은 1.2m 정도 수심이 많은데 여기는 1.4m 수심이고 진짜 커요. 그냥 딱 들어가 보면 널널합니다. 놀기 좋아요. 제 방은 비치프론트니까 또 수영장에서 해변으로 바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여기 나트랑 그란멜리아는 약간 절벽에 위치해 있는 리조트입니다. 그 말은 뭐냐? 원래 해변이 있어야 할 곳은 아니라는 거죠. 리조트에서 바다의 일부분을 막아가지고 인공적으로 해변을 조성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만조 때는 이 해변이 잠기고 간조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아무래도 밀물 썰물이 오고 가는 해변이다 보니까 좀 보드러운 모래사장 느낌은 안 나요. 그런데 그 덕분에 방에서 파도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들린다. 이 파도 소리를 가장 잘 들으려면 그란멜리아에 있는 야외 온천으로 가시면 됩니다. 냉탕, 온탕, 열탕 다 있고 저녁 6시까지인가 운영하거든요. 이게 만조 때 여기 딱 들어가서 파도 소리 듣고 있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사우나랑 야외 노천탕 있는 베트남 리조트, 이거 좋다고 하면 너무 나이 든 티가 나나? 여기는 그란멜리아의 로비입니다. 이제부터 이 리조트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란멜리아에는 총 3개의 식당이나 1개의 로비 라운지가 있습니다. 로비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테이아라는 라운지가 하나 나오고 그 뒤편으로 히스페니아 나트랑이 나옵니다. 여기 히스페니아는 스페인 음식 하는 곳인데 이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데일리 레스토랑이면서 조식당인 네추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중해 아시아 퓨전 요리를 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V가 있는데 여기는 일식, 스시랑 대판야키 같은 거 내는 곳이에요. 우선 히스페니아부터 말하면 이 히스페니아가 재밌는 게 본점이 런던에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페니아는 정통 스페인 레스토랑이에요. 여기 디렉터가 마르코스 모란 셰프라는 분인데 이 마르코스 모란 셰프가 스페인에 있는 까사제라르도라는 레스토랑 셰프예요. 이 까사제라르도가 스페인에서 좀 많이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1882년에 오픈해서 지금 5대째 하고 있고 미슐랭도 계속 꾸준히 스타 받고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이 히스페니아 레스토랑이 요번에 아시아 나트랑에 처음 들어오면서 오픈식 행사를 좀 크게 한 겁니다. 이 행사에 마르코스 모란 셰프 포함해서 4명의 스페인 셰프님들이 왔는데 이 중 3명이 미슐랭 원스타 셰프님이
셰프님이셨거든요. 근데 또 특별하게 이 셰프님들의 시그니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코스 시작 전에 스페인산 올리브유 4가지를 테이스팅했습니다. 세계 올리브유 생산의 약 50%가량이 스페인에서 나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진짜 놀랐던 건 그 좋은 올리브유에서는 약간 빨간색 말고 왜 초록색 비중이 많은 설익은 데저토마토 향기가 나더라고요. 올리브유 테이스팅하는 방법은 저 컵 입구를 손바닥으로 막고 그릇 밑을 손으로 감싸서 약간 체온으로 데워서 이제 여러 가지 향 맡고 맛보는 형식으로 진행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만든 칵테일도 하나 나와서 맛봤습니다. 맛은 뭐 약간 올리브 오일의 달달한 녹즙 맛이었어요. 에피타이저는 3개가 나왔습니다. 시소입에 싼 베이컨이랑 홍합이고, 그리고 이게 제일 특이했는데 전부 오이예요. 오이 원물, 오이 크림, 오이 국물, 오이 오일, 그 다음에 오이 채 썬 거, 이렇게 한 접시에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맛이 결국 오이인데 텍스처가 전부 다른 느낌인 거죠. 이거는 참치랑 참치 다진 걸로 만든 초밥입니다. 여기서부터 본식인데 저는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로메인에 크림 소스 그리고 작은 새우를 같이 곁들여서 먹는 디시였는데 우거지 같은 맛이 나고, 크림은 또 시큼하고 부드러우니까 오히려 저 작은 새우 맛이 이 전체적으로 엄청 도드라지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인가 싶었던 디시였습니다. 이건 오징어회를 길게 썰어서 모조베르데라는 소스로 무친 거예요. 원래는 고수로 만드는데 파슬리랑 베트남 다른 향채들 섞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오징어회는 뭐 끈적끈적하니 맛있죠. 살짝 초고추장이 생각나는 맛. 이거는 게살의 크림 소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대로의 맛이었습니다. 메인으로는 금눈돔이랑 새조개가 나왔는데, 밑에는 재료 끓인 육수가 이제 자작하게 소스로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눈돔은 생선 자체에서 감칠맛이 엄청 매력적이니까 소스가 아주 묽거나 없는 걸 좋아하는데 아주 곁들이기 좋은 라이트한 맛의 소스였어요. 그 다음은 빠에야 같은 리조또가 하나 나왔습니다. 가니쉬로 튀긴 새우가 올라가져 있었고 밥이 딱 알덴테로 잘 익혀져 있는 디시였습니다. 다음은 모란 셰프의 시그니처인 콩 요리인데, 이날 베스트 꼽자면 저는 당연히 이 콩 요리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콩 식감은 약간 베이크드 빈이 있잖아요. 그런 식감이고, 그 콩이 뭉개지면서 나오는 올리브 향이랑 파슬리, 조개, 육수 이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인 디시였습니다. 마지막은 뭐 디저트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잘 먹었습니다. 여기가 스페인 현지가 아니라 그랑멜리아 라트랑이잖아요. 그래서 셰프님들이 이 행사 전날 현지 시장에서 장봐온 재료로 만든 코스예요. 그러니까 히스패니아 나트랑의 가장 핵심은 이 나트랑 재료를 미슐랭 스페인 셰프들의 레시피로 요리해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최소 나트랑에서만큼은 음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코스였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패니아의 사전 행사격인 식사였고, 다음날 히스패니아 오픈식이 열려서 또 다녀왔습니다. 오픈식이니까 셰프님들이 스페셜 디너로 꾸리기는 했는데 아마 대부분 음식들이 추후 히스패니아에서 제공될 음식들이겠죠, 당연히. 에피타이저로는 왼쪽부터 시소 입에 싼 맛조개랑 야채, 그리고 가운데가 성대에 다져서 만든 튀김, 가장 오른쪽이 이제 장어 크로켓 같은 거였습니다. 나트랑에서 여기 그란멜리아 히스패니아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맛을 떠나서 여기 오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잘 못 먹어봤던 음식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사실 경험 측면에서 여행이라면 최소 밥이라도 먹으러 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참치 요리가 나왔는데, 그 밑에 액체 같은 건 약간 찌유 같은 맛이 나고 위에는 참치입니다. 이 참치가 생각보다 주키니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주키니는 거의 조리를 안 한 수준이었는데 그 향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거는 염장 참치 타르타르입니다. 허브 오일이랑 섞고 중간에 엄청 새콤한 피클들이 다져 있어서 보기만 하면 짜고 기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에피타이저라고 해도 될 만큼 상큼한 타르타르였습니다. 요거는 흰살 생선에 약간 샤워크림 맛 나는 소스였는데, 밑에는 바다 해안선에서 자라는 나물들 있잖아요. 왜 세발나물 같은 거, 그거랑 이제 보리 소스랑 같이 버무린 샐러드입니다. 무가라는 와인을 곁들였는데 와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리호하라는 스페인 와인 생산 지역에서 나온 와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의 뭐 진짜 이온 음료를 마시는 듯한 청량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기부터는 뭐 여러 가지 생선 종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나트랑이다 보니까 생선 그 선도가 진짜 히스패니아에서는 생선 종류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요건데, 이게 리조또거든요. 위에 크림이 덮여 있고 안쪽에 해산물 리조또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층에 튀밥을 넉넉하게 채워가지고 크림에 튀밥을 촉촉하게 적셔가면서 같이 아삭아삭 먹는 재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디저트까지 잘 먹고, 그래도 또 일반 메뉴 무조건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또 갔어요. 어제 먹었던 것 중에 맛있었던 거 몇 개 시켜놓고 그 까라비네로 새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 시켰는데, 이 까라비네로 새우가 스페인 새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마리당 겁나 비싸요. 이게 내장이 무슨 비스큐 소스처럼 맛있어가지고, 새우살은 그냥 새우살인데 이 내장에다가 감자랑 계란 프라이 조서서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극락이더라고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꼭 히스패니아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한번 사서 드시면은 진짜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까라비네로가 어차피 다 냉동이라서 맛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말 충격적으로 맛있었던 새우 요리였습니다. 밥 먹고 배부르면 뭐 해야 되겠어요? 좀 자야 되겠죠? 장미꽃 띄워놓고
놓고 방에서 욕조에 누워있으면서 여유롭게 저녁 시간 보냈습니다. 그란멜리아 나트랑이 화장실이 진짜 넓어가지고 그 노래 같은 거 틀고 욕조에 누워있기 참 좋습니다. 제가 한동안 골골거린 뒤로 밤마다 이제 차 한 잔씩 무조건 마시고 자거든요. 이게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더니 밖에 앉아있으면 파도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게 참 좋았던 밤입니다. 리조트 놀러가서 자고 일어나면 뭐 해야겠어요? 당연히 다시 아침 먹으러 가야 되겠죠. 그란멜리아 나트랑 조식은 로비 건물에 있는 내추라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란멜리아가 어쨌든 멜리아 브랜드 최상이라고 했잖아요. 조식당 가보면 그 디테일이 느껴집니다. 메뉴를 워낙 다양하게 준비해놨고 이 리조트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추라에서 만든 소세지 같은 것들이요. 여기는 쌀국수 종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날마다 소고기, 치킨, 해산물 종류가 바뀌니까 요거는 꼭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여기 김치도 담굽니다. 맛이 거의 종갓집 김치랑 유사합니다. 셰프들이 전반적으로 음식 간을 참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점심도 단품으로 여기서 먹고 저녁도 여기서 먹어봤는데 희한하게 샐러드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샐러드가 간을 잘해야 맛있잖아요. 특히 이 해초 샐러드는 내추라에 오시면 꼭 드셔보시길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볶음밥, 파스타 뭐 이런 요리들이 다 맛있어요. 오히려 타코나 햄버거 이런 것들이 좀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로 맛이 다 좋았습니다. 제가 뭐 먹는 얘기만 하루 종일 했지 부대시설 이야기를 안 했네요. 그랑멜리아 부대시설이라면 우선 요트가 있어요. 여기 요거는 부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신청해서 타실 분 타시면 되고, 스파는 특이한 게 터키식 하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준비 중이어서 그냥 스파만 한번 받아봤는데 제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받은 스파 중에서 그 소금으로 발을 가장 빡빡 문질러준 곳이었다. 너무 더럽나? 헬스장이 완전 좋아요. 우선 24시간이고 바다가 보이고 또 환기가 워낙 잘 돼서 쿰쿰한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그 옆으로는 애들 놀 수 있는 키즈클럽이 있는데 헬스장보다 더 커요. 거의 헬스장이랑 스파 합친 크기예요. 이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먹는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키즈클럽이랑 스파 옆쪽으로 시부이라는 일식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마카세 하는 곳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 매력적이더라고요. 10코스가 거의 13만원 정도였어요. 호텔이고 나오는 재료, 구성도 그렇고 디너인데 국내에 비하면 한 10만원 정도는 확실히 저렴한 것 같아요.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결국 또 예약해서 먹고 왔습니다. 에피타이저로는 연근이 나왔습니다. 그냥 뭐 아삭아삭한 맛에 먹는 연근입니다. 이 두 번째는 유자 소스에 관자, 오이, 캐비어, 날치알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약간 냉채 느낌의 음식이 나왔는데 조합만 봐도 청량하죠. 소스 질감이 젤리 형태여서 꾸덕꾸덕하고 산뜻해서 먹기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찜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간 게 관자인 줄 알았는데 푸아그라더라고요. 네 번째는 아오리 사과랑 참치, 우니 타르타르 이렇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시부이는 좀 약간 온도감이 차갑고 청량감 있는 음식류를 잘 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랑 사케 같은 거 한 잔 곁들이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뭐 사시미, 스시 2개, 그리고 튀김, 고기 이런 순서로 나왔어요. 그냥 코스가 완전 깔끔 그 자체예요. 다시 생각해도 이 코스의 디너 가격이 10만원 초반대면 아직 너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뭔가 업장 입장에선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고객 입장에선 뭐 저렴한 게 좋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가면 한 번씩 들려서 식사 대접하기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저만 다녀왔다. 여기까지가 그란멜리아 나트랑 리뷰입니다. 정리하면 베트남에서 제가 다녀온 곳들 중에서는 음식이 진짜 제일 가장 맛있었다. 쉬는 거 말고 솔직히 먹으러만 가도 이득인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상은 어쨌든 새로워서 신상이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신상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신상일 때 그랑멜리아 나트랑 한 번씩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